형제 간의 전쟁을 막아야 되고 주주의 신뢰도 회복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은 장비야 나와 대화 좀 하자. 자 오다가 죽었다. 쓱. 이건 신형 장구 사모 아니요. 장팔 사모 바로 갖다 버리겠어. 유비 내 건 없냐? 쓱. 어? 삼고검? 저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짜장면 있죠? 1시간 냅뒀다가 먹으면 맛있다고 정지선 셰프님이 예능에서 하신 말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묵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불려 먹기.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하다가 리튼 삼국지 천하제패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벼 놓을게요. 야 짜장면 있는데 6시 지금 5분입니다. 맛있겠다. 아이고 근데 이거 굳이 1시간 방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동하는데요? 이거? 그냥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 야 이거 씨. 게임하고 있을게요. 삼국지 천하제패 하드. 주공은 삼국지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소. 화하를 떨치는 위험으로 중원을 통일하고 이민족을 토벌하여 주군의 이름을 죽백에 영원토록 남기시오. 원하는 장소를 영입하고 원하는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보세요. 자 갑니다. 당신은 삼국지의 군주가 되어 고대 중국의 격동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한 말기 황건적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당신은 군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패권을 주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진나라 통일 전 중국과 주위 이민족 국가들을 모두 통일하고 천자에 등극. 패배 조건, 차지한 영토가 0%가 되면서 관직이 없는 경우가 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보유한 군과 병량이 0 이하인 경우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치안이 10 이하인 경우가 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진나라 통일 전 중국과 주위 이민족 국가를 통일하지 못할 경우, 내정 외교를 포함한 모든 행동들은 금을 소모하고 병사는 병량을 소모합니다. 한 턴은 2개월입니다. 리튼에서 황후 선택에도 1000톤 가능? 아 근데 진나라가 나오기가 얼마 안 남았고 황후가 있을 때는 네임드가 다 이제 죽을 때라서 좀 네임드가 있을 때로 좀 해야죠. 유명한 애로 할게요. 관우로 해볼게요. 연도 관우 그 유비 만날 때 언제야? 그리고 관우 그거 있어. 관우 우리나라 사람인 거 알아요? 관우 고구려 사람이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좀 공부하고 가야겠다. 관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을 했었다고 하고요. 폭리를 탐한 소금 상인을 죽여. 이거 유명하죠? 폭리를 탐한 소금 상인을 죽여서 관리에 쫓겨나 북쪽의 유주로 달아났다고 한다. 삼국 연의의 주인공 관우는 원래 고구리 출신. 정사 삼국지 촉서 관우전에 관우는 하동 해연 출신으로 망명의 탁군으로 달아났다. 관우의 출생지인 하동 해연이란 글자 그대로 황하의 동쪽으로 지금의 산서성 남부 운성시 일대를 말하는 것이다. 160년에 태어나 고향에서 큰 죄를 짓고 쫓기는 몸이 되어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한나라로 망명해 유비가 살고 있는 탁군으로 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은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몸을 숨겨 멀리 도망가는 것. 1번이나 2번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진짜라면 관우가 고구려에서 소금 장사꾼 죽이고 중국으로 튄 거네. 지금이면 인터폴 수배자임. 그쵸. 근데 2번의 뜻으로 사용했으면 다른 나라로 안 가도 되잖아요. 2번의 뜻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왜 당연하게 1번의 뜻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번이 재밌잖아. 도원결이 184년이라고 하니까 184년으로 갈게요. 광화 원년 184년 1월 장각의 황건적이 봉기하여 천하가 어지럽다. 관우는 형주 양양현에서 상인으로 지내며 천하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어. 유비가 방금 전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 운장, 천하가 대란에 빠졌으니 나와 함께 황건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구하지 않겠는가? 근데 형주야? 형주 양양현에 있어? 내가? 탁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황건적이 낙양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비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행보. 유비에게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본다. 대답 여하에 따라 소금장수처럼 만들 수도 있다. 유비가 당황하며 답하였소. 하하, 운장의 의기와 용맹은 이미 형주에 자자하지 않소? 장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장의 이기를 전해 들었다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소. 장비가 거들었소. 형주의 소금상인들 사이에선 관운장의 신의와 의리가 유명하다오. 이런 난세에 그대와 같은 영웅이 상인으로 지내는 것은 아깝지 않소? 나는 상인이 아니야. 훈장이야. 서당을 운영하는 인텔리라는 걸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네.
이런 난세에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소금장 같이 들 줄 아시오. 유비가 얼굴색을 바꾸며 아니 운장께서 훈장이셨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소. 천하가 혼란스러운 지금 선비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 황건적이 서당과 서적을 불태운다고 하니 이는 곧 문명의 파괴요. 장비가 불편한 기색으로 형 이자는 우리와는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보고 올시다. 황건적 무리들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서당을 불태우겠다고 외치며 황건적이 서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비와 장비의 진위가 의심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겠지요. 황건적 녀석들이 우리 서당의 학생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니 훈장으로서 좌시하고 있을 수 없소이다. 당신들은 나를 도와 황건적을 물리칠 생각이 있으시오? 황건적을 소금장수 같이 만들어버릴 생각이 있으시오? 유비가 단숨에 무릎을 꿇었소. 훈장님의 제자를 지키는 것이 곧 천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옵니다. 장비야 제가 힘을 보태겠소. 장비도 태도를 바꾸며 옳소! 황건적 녀석들 내 쌍두로 혼을 내주마. 관우군이 학생들을 피신시키는데 성공. 유비와 장비가 황건적을 격퇴. 하지만 정탄병 군사 황건적 장각의 아들 장보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동생 아니에요? 장보의 군세는 만여 명, 우리의 군세는 500명. 이거 상대가 되겠소이까? 이 20배 차이를 이겨낼 묘책이 필요하오. 장비 의견을 내라. 장비가 쌍도를 들며 장군 황건적은 규율이 없어. 밤습을 가하면 정탄병 보고 황건적 진영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밤마다 도박을 즐긴다고 합니다. 조조의 친서가 도착했어. 관훈장 본관이 주변 군현에서 군사를 모집 중이오. 3일만 버티시오. 조조의 지원군이 3일 후에 오니까 금이 800량 있고 조조가 3일 뒤 지원군을 이끌고 같이 타격을 해준다고 하오. 우리는 그때까지 현상 유지만 하면서 방심을 이끌어내도록 합시다. 자, 군자금 800량을 다 나에게 주시오. 내가 황건적 진영에서 밤마다 열리는 도박판에서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어. 여차하면 소금장수 알지? 관우는 금 800을 가지고 황건적 하우스를 떠났다. 부푼 꿈을 안고. 밤, 황건적 진영 도박장. 도박꾼들, 오호! 이런 대단한 솜씨가 이분이 바로 그 관훈장이시오? 장보의 부하. 장군님, 이상한 자가 들어와 도박을. 장보, 관훈장이 오셨다고? 내 직접 상대해주마. 다음날 아침, 유비. 큰일 났어. 관훈장께서 도박으로 군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장보가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없네? 이복의 장보. 혹시 하우스에서 돈도 빌려주는가? 금 500만 융통 부탁하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야. 아니 그 정도는 내가 100% 주마. 어차피 곧 네 목이.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관훈장 이 장비가 왔어. 황건적 놈들 관훈장을 넘겨라. 장보가 안색을 바꾸며 이게 무슨. 유비와 장비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조조의 지원군도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500량 생겼다. 장보에게 빌림. 자, 유비랑 장비가 왔으니까 이때다. 관우는 힘이 장사였다. 갑작스럽게 장보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쇼크를 걸었다. 장보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 으악! 이럴 수가! 관우의 기습적인 초크홀드로 장보가 제압되자 황건적 부하들이 당황하여 무너졌어. 유비가 외쳤어. 보라! 조조의 지원군이 도착했다. 조조의 지원군 이용하지 않고 물리쳤네. 장보 생포 성공. 황건적 마녀 군사 중 절반 투항. 관우 한 의군 대장 금 5,000량 병사 5,000명. 투항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치안. 투항한 병사들의 충성도를 높여라. 투항한 병사들의 충성도는 비율 스탯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 녀석들을 제거하면 충성도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다. 자, 유비와 장비 각각 충성도가 낮은 병사 100명씩 처형하라. 유비가 창백해져서 군주님 이건 처형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처형 대상 200명 중 50명 탈영. 나머지 병사들의 공포심 급증. 가혹한 처형으로 군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조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 올라간가? 치안이 떨어졌네. 사기가 떨어졌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충성도를 올리는. 시간이 없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한나라를 칭송하는 시청각 자료를 틀어준다.
우리의 주적은 황건적이고 황건적을 물리쳐야 우리 가족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을 교육도 교육한다. 시청각 자료를 한 달 이상 틀고 충성도가 적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만 풀어줬더니 모두 수료하고 충성도가 가득 차고 말았다. 조조가 깜짝 놀라고 원소가 휘둥그레 쳐다보 사건이었다. 난세 이 정도의 충성심을? 한수의 모사가 안색을 바꾸며 이건 세뇌가 아닌가? 시청과 교육 결과 병사들 눈빛이 변함. 매일 한나라 만세 구호가 울려 퍼질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일부 병사들의 광신도처럼 변함. 유비와 장비마저 불안감을 표시. 조조가 보낸 첩자들이 이상증을 보고 병사들의 충성심이 극도로 상승했으나 그 양상이 매우 기이합니다. 원소가 당신을 광기의 장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투항한 병사들의 충성도를 높여라. 달성! 3,000냥. 아싸. 조조와 동맹을 강화해라. 오케이. 조조에게 우리 의군을 견학시켜준다. 규율이 엄정한 군대의 맛이 어떤 것인지 살짝. 조조가 군영을 순시하며 눈을 크게 뜨고 이건!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만세 만세 한나라 만세! 조조의 부하들이 우리 군대의 규율에 감화됨. 일부 조조군 장수들이 투항을 요청. 하지만 동시에 병사들의 광신도화가 더욱 심화. 유비와 장비가 은밀히 탈출을 모색. 의군 내에 2단 신문 부대를 창설. 유비와 장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2단 신문 부대를 첫 타깃으로 선정. 2단 신문 부대가 유비와 장비를 연행하려 하자 큰 혼란이 발생했어. 장비가 분노하며 이 무슨 모욕이요? 관훈장 우리의 의리는 조조군 출신 투항병들이 동요. 2단 신문 부대의 과잉 충성으로 고문 시작. 2단 신문으로 인한 공포가 전역에 퍼졌다. 2단 신문 부대 이름을 정화조라고 명명한다. 정화조의 목적은 한나라를 불순한 생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화하는 것에 있다. 나 관우의 관심법에 의하면 유비와 장비 이 두 명은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연행하여 면밀히 조사하도록 할 것. 유비 같은 경우는 기이한 팔 길이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인간이 아닐지도. 힌트. 정화조의 조치. 유비의 팔 길이 측정 중 발견된 비인간적인 특징. 장비의 검은 안색을 마물의 증거로 단정. 조조군이 대거 철수, 원소가 토벌군 파견을 주장, 백성들이 피난을 시작. 정화조의 광기로 인해 반역죄로 낙인찍혔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연합군 편성을 논의 중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천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한나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적, 관우를 토벌하라. 사교도를 처단하라. 군주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광기어른 행보로 인해 한나라의 기둥이었던 관훈장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게임 오버. 새 게임 시작. 어느 연도에 시작하겠어? 1906년 관우. 난이도가 좀 높네요. 유비가 원술에게 쫓겨 조조에게 몸을 의탁한 시기요. 현재 관우께서는 허창에서 조조의 대우를 받고 계시오. 유비 도주 중. 아, 이때구나. 유비는 도주 중이고 조조는 나한테 잘해주고 원술 위협적이고 여포가 서주에서 세력을 확장 중. 근데 원술에게 쫓겨?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술하고 싸우러 갔을 때 여포가 먹어가지고 그때 쫓겨났을 때인 것 같아요. 4개월 내에 유비의 행방을 파악하라. 오케이. 유비와 나는 의형제인가? 그렇소이다. 도원 결의로 맺어진 의형제지요. 유비가 원술의 공격을 피해 도주한 상태고 관우께서는 조주 예우를 받고 계시고 장비는 유비를 따라 도주했어.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유비를 따라가야 합니까? 조조를 따라가야 합니까? 한수 모사가 신중하게 조언하오. 군주님 선택이 되겠습니다. 유비를 따르는 경우 의리를 지킬 수 있음. 유랑해야 함. 조조를 따를 경우 유비와 의리를 저버림. 그런데 내 몸은 하나이고 귀 큰 놈 유비와의 의리를 지키면 조승상과의 의리를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조승상도 나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내려주었는데 내 어찌 내 입맛에 맞는 의리만 편식하겠소. 옛날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중하다 하였소. 이는 멀리 살고 있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귀 큰 놈 유비와 바로 근처 사는 조공의 이야기에 비할 수 있겠소.
주조가 크게 웃으며 하하하! 관훈장의 말에 일리가 있어. 멀리 있는 형보다 가까이서 보살펴주는 이가 더 중요하다. 그래 그렇지. 예상치 못한 상황. 조조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 원술이 조조와의 대결을 주저. 하지만 장비가 분노의 서신을 보냄. 일부 병사들이 동요. 조승상. 천하 사람들이 나 관우의 의리를 칭송해 마지 않는데 유독 장시성을 쓰는 백정놈 하나만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 군대를 내려주시면 제가 이 조그마한 잡음을 제거하고 오도록 하겠나이다. 주조가 얼굴을 찌푸리며 관훈장, 장비는 결국 그대의 형제요. 백정 출신이라 하여 그를 비하하는 건 군사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보고하오. 장군,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진군한다고 합니다. 장비군 1만이 허창으로 진격. 주조군 내부에서 동요 발생. 의리 없는 관우 소문 퍼짐. 조승상, 장씨 성을 쓰는 백정이란 장미라는 자요. 장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지금 제 아우 장비도 같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돈을 조금 내려주시면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저 관우의 붉은 얼굴을 봐서라도 저의 아우 장비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의리의 화신 관우의 자격으로. 조조, 알았다. 내가 오해하고 말았구려. 장비 이놈도 참 못났구려. 관우, 늘상 받는 오해입니다. 슈퍼스타란 아시죠? 빠와까. 조조, 관공, 자네는 역시 슈퍼스타구려. 초초초초초. 조조는 이렇게 웃는다. 이게 난이도가 하드라서 어렵다, 그죠? 관훈장. 조조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줬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장비는 당신의 의형제요. 천하가 아는 도원결의를 맺은 사이 아니오? 이런 상황에서 슈퍼스타니 빤히 하는 건 군보. 장비군이 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전투사세를 갖춰라. 장비군의 선봉대가 성문 앞에 도착. 조조군 내부에서 동요 심화, 유비의 친서가 도착. 서신, 형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허창에 난 상장군인데 형제간의 전쟁을 막아야 되고 조조의 신뢰도 회복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은 장비야, 나와 대화 좀 하자. 우리가 요새 소통이 없었지? 장비, 네. 자, 이건 별거 아니야. 오다가 죽었다. 쓱. 장비, 아니 이건 별거 아니래도 이건 신형 장구사모 아니요. 장팔사모 바로 갖다 버리겠어. 형님 최고. 유비, 내 건 없냐? 쓱. 삼고검? 이제 삼도류다 이 말이야. 어제 임플란트 한 거 어떻게 알고? 우리 세 명은 태어난 시각은 달라도 죽는 시각은 같아야죠. 조조, 이게 우정이지. 씨. 특명, 형제간의 전쟁을 막아라. 성공. 특명, 조조의 신뢰를 회복하라. 성공. 보너스, 민심까지 잡았다고. 천자, 인정합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깰 수가 없죠. 조조가 기쁘게 웃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어. 형제의 정의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구나. 관훈장, 자네가 보여준 지혜로운 해결책에 감탄하오. 예상치 못한 긍정적 상황. 형제 간의 화해로 군심이 안정됨. 조조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됨. 허창 병사들 사이에서 관우를 칭송하는 소리가 퍼짐. 하지만 원술이 갑자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 원술의 침공에 대비하고 형제 간의 우호를 돈독해라. 원술의 침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승상,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원수를 물리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 신형, 올 뉴 페이스. 둘, 청룡언월도 다음 모델, 황룡언월도. 조승상이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조, 가능하다마다 여기 의로운 장군에게 청룡언월도와 황룡언월도, 흑룡언월도까지 주어라. 적토마, 넵! 조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관훈장, 무기는 이해하겠소만 적토마가 스스로 넵이라니 이건 좀. 주변의 신하들이 관우의 정신상태를 의심. 허창내에서 관우가 망상증에 걸렸다는 소문 확산. 원술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 시기를 앞당김. 관우는 망상증이 아니었다. 실제로 뛰어난 명마는 뇌지컬도 좋기 때문에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말 또한 쉽게 습득 가능한 것이었다.
조조가 순간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다 들은 조조가 관우의 말을 한번 속은 셈 치고 믿어보기로 했다. 적토마에게 말을 걸었다. How old are you? 적토마. I'm horse. 관우. 보셨죠? 말을 잘 이해하진 못하지만 현실적인 설정. 실제로 말은 가능합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하하하 말하는 말이라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나. 아니 이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니겠소. 적토마의 소문이 퍼지며 민심이 안정됨. 원술군이 이 소문을 듣고 잠시 주춤. 조조가 황룡언얼도를 하사 이제 두 개 다 모였다. 형님 말씀드렸소. 제가 성급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이것이 전명인가? 큰일 났습니다. 원술이 대군을 이끌고 진군하고 있습니다. 원술이 5만 대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진격. 적토마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 원술이 움직였다. 이제 그대의 능력을 보여줄 때요. 형님 저도 지원군을 이끌고 가겠소. 관우는 다 작전이 있었다. 적토마에게 귓속말을 했다. 관우의 긴 귓속말을 조용히 다 들은 적토마는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시간이 흘렀다. 원술의 5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허창성 앞. 갑자기 원술군이 짐을 싸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왜지? 무슨 일이지? 날렵한 적토마가 관우의 지령을 받고 원술군 진내 잠입에 성공. 원술의 성대모사를 시전하여 명령 체계를 뒤죽박죽 섞었는데 성공했다. 적토마 원술 성대모사. 아 귤 먹고 싶다. 철수. 원술군 귤은 킹정이지. 킹정이라고 하면 장난친다 그래. 안돼. 원술군의 기강이 흐트러졌을 때가 관우가 기다리던 때였다. 관우의 신형 황룡언얼도에는 플라즈마 기능이 있다. 원술군이 철수하려는 그때에 맞춰 죽음의 축제가 시작될 터였다. 조조가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어. 이건 하늘이 내린 기적이로구나. 그 순간 적토마가 원술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 전군 후퇴! 이게 무슨 허창성이 함락되었다고? 누가 그런 거짓 정보를? 원술군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 명령체계가 완전히 붕괴. 일부 부대가 실제로 철수 시작. 조조가 기쁘게 웃으며 관훈장 이제야 그대의 전략을 이해하겠소. 출병하시오. 자 병사가 5,000명까지 늘었고요. 훈련도 95%. 여포 감탄. 조조 매우 만족. 원술 혼란. 유비 존경. 장비 감복. 경량 5,500석. 근데 이것도 전략이에요. 실제 자원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혼란에 빠진 원술군을 격파하라. 적토마의 능력을 더욱 활용하라. 혼란스러워진 원술군을 잡아먹는 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적토마가 원술군의 좌익을 타격, 관우의 황룡 언얼도가 원술군의 우익을 타격, 혼란해진 원술이 원술 중군을 타격, 적군과 아군 모두가 원술군을 공격하고 있었다. 대승리! 원술군이 완전히 붕괴되었소. 조조가 기쁨에 겨워 말하길 관훈장! 이것이 바로 천하무적이란 말이오. 5만 대군을 이렇게! 형님의 지략에 천하가 떨고 있습니다. 유비의 찬사. 다음 행보를 결정해 주십시오. 조승상. 승상님에게 두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훈장 내 두통을 어찌 알았어? 적토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조조의 눈을 바라보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어. 순간 조조의 두통이 사라졌다. 이것은 천마의 힘인가? 관훈장 자네와 적토마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구려. 조승상. 승상님의 두통은 오로지 적토마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승상의 두통을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2인자의 자리를 내려주십시오. 조조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어. 관훈장, 그대가 내게 이런 말을. 신뢰도 급격히 하락. 조조가 실망하자 빠르게 적토마가 나섰다. 형님, 조승상. 저는 조승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편하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깟 2인자는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왜냐고요? 1인자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두통을 방치하면 고통받다가 저승 가는 겁니다. 2인자 자리가 아까워서 머리 쌈에다가 고통 속에서 저승 얼리 억세스 하느니 2인자 자리 얼른 줘버립시다. 두통으로 골로 가는 게 하책. 관우에게 2인자 자리 주고 두통을 다스리는 게 중책. 관우에게 그냥 1인자 자리 주고 두통에서 해방되는 게 상책일 줄로 아래요.
야, AI, 나도 진심이다. 조조의 얼굴을 붉어지며 적토마 내놈! 내가 속은 것이다. 관훈장과 한통속이 되어 갑자기 적토마가 치유의 기운을 내뿜자 조조의 두통이 또다시 사라졌어. 하지만 이 편안함은 이런 일에서는 안 되는데. 적토마, 조조 형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이란 육체라는 그릇에 담기는 나약하고 나약한 것. 몸을 챙길 줄 아는 군주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법입니다. 적토마의 이히힝 에너지 한 번으로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랴. 관우, 저는 2인자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냥 관우에게 1인자 자리를 넘기고 나는 조금 편해져도 될 것 같으이. 그간 오랜 여정이었어. 적토마, 조조 형님, 형님이 1인자가 되느냐 2인자가 되느냐는 순전히 형님의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조조, 고민이다. 나의 결정은 관우, 적토마, 유비, 장비, 원술, 여포, 천자, 황룡원월도, 순우경. 파격적인 결정이다. 조조가 천천히 일어서며 내가 결심했다! 순간 모든 이들이 시선이 조조에게 집중되었어. 관훈장, 나는 천자의 자리를 그대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오. 함께 천하를 다스립시다. 조조가 관우를 최고 실세로 인정.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 잠잠해짐. 민심이 안정을 되찾음. 저 관아무개 아뢰옵니다. 먼저 저를 조승상 오른팔로 임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2인자면 조카는 부르십니다. 다만 승상께서 중국만 다스리시고 싶다면 저로 조카나 세계를 다스리시고 싶다면 적토마가 필요하실 겁니다. 적토마에게 1인자 자리를 주는 용단을 내리신다면 세상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조조, 이런 망발을! 관우, 화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조승상님의 두통은 적토마가 있어야만 말끔히 치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깟 1인자 자리 적토마에게 줘버립시다. 조승상에게는 0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적토마에게 1인자 자리를 넘겨주고 조승상은 0인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족족 만마리로다. 순간 조정이 침묵에 빠졌어. 갑자기 천둥이 치며 하늘이 갈라지고 황룡이 나타나 조조를 가리켰어. 예언가가 외치길 1000명이로다! 0이 1보다 크니 이는 천자의 자리요! 조조가 천자의 징조를 받음. 조정 대신들의 1000명을 목격! 백성들의 환호. 이것이 1000명인가? 아, 순욱이 고민을 해. 조조가 천자가 되면은 순욱의 뜻에 반하거든. 적토마 즉위식을 준비하라. 적토마의 1인자 즉위식은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조조는 0인자가 되었다. 관우는 2인자가 되었다. 조조의 두통은 옆에 적토마가 있는 이상 말끔히 나을 것이다. 천하가 뒤집어졌어. 말이 제1인자가 된 것은 천하개벽 이래 처음이요. 조조가 기쁨에 겨워 외치길 이제 진정한 천하통일의 서막이 올랐도다. 이민족들이 적토마 즉위식 소식에 충격. 주변 제후들이 사절단을 보냄. 백성들이 적토마를 신성시. 적토마의 천하통일을 완성하라. 진정한 천하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적토마, 승상, 아니 형님, 이제 두통이란 것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셨지요. 두통이란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이실 겁니다. 흐뭇하게 웃는 적토마. 조조, 그래, 여한이 없네. 영인자의 삶, 무통의 삶. 나는 한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어쩌면 나 자신의 해탈에는 등한시했던 것 같네.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려 하네. 영인자, 영혼, 영혼의 삶, 반투명의 삶. 내 인생 이막의 테마는 반투명일세. 관우, 결심하셨군요.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주십시오. 승상을 잇는 후계자는 저 관우입니까? 적토마입니까? 조조가 깊은 깨달음에 잠겨 말하길 이제 알겠구나. 후계자는 조조, 나의 영인자 자리 그리고 천자의 자리 모두 적토마에게 넘기겠소. 관운정은 영원한 2인자로서 적토마를 보좌하시오. 천하가 완전히 통일됨. 후한 황제의 선양, 적토마 왕조의 시작. 축하합니다. 게임을 승리하셨습니다. 원술군 격파, 적토마의 성대모사 전략으로 5만 대군 격파, 허창 수복, 관우의 지략과 적토마의 신비한 능력으로 승리! 천하통일, 조조의 선양으로 새로운 왕조 수립, 업적, 최단기간 천하통일 달성, 최초의 말 황제 등극, 무열통일 달성, 조조의 귀위 획득. 이로써 천하는 평화를 되찾았소. 적토마 황제 만세!
후일담 에필로그 보여줘. 적토마 왕조 1년. 조조는 은거하여 무통선이라 불리며 도를 깨달았다고 전해지오. 그의 시집 반투명집은 후세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소. 관우는 영원한 이인자로서 충실히 보좌하였으며 이인지교라는 말이 마인지교로 바뀌어 전해지게 되었소. 유비와 장비는 각각 3인자 4인자가 되어 천하를 다스렸으며 오늘까지 오정마경이라는 병법서가 전해지고 있어. 특히 적토마는 천하를 다스리며 모든 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었고 이로 인해 막권선언이라는 역사적 문서가 탄생하였어. 후세 사람들은 이 시기를 대마황조라고 부르며 인간과 말이 조화롭게 살았던 태평성대로 기억하게 되었어. 말 한마디로 천하를 얻으리라. 적토마 황제의 어록 중 역사적 평가, 최초의 무혈통일, 인마평등의 시대 시작, 조조의 해탈과 득도, 천하태평 실현. 이렇게 천하는 참된 평화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까요? 사마천의 후손 사마이. 따봉. 자, 이렇게 해서 천하제패 하드도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알맞게 1시간이 지나서 짜장면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1시간 지난 짜장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정지선 셰프님이 실제로 1시간 불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예능에 나왔었죠. 이게 1시간이 지났는데 별로 안 불었네. 아, 굳었다. 아, 근데 이게 맛있다고?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그럼 면으로 만든 의미가 없잖아. 떡이 되면. 사실 이거 이 식혜도 정지선 셰프님이 보내주셨어요. 전에 한번 정지선 셰프님 그 식당에 갔었거든요. 자, 짜장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지났습니다. 나 이거 원리를 알았어요.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묘한 심리전이 들어있네. 묘한 심리전이 들어있어. 이게 1시간을 방치하고 짜장면을 먹게 되면 실제로 그만큼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배고파졌어 내가. 그 상태에서 이 짜장면의 맛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 더 맛있지도 덜 맛있지도 않아. 그냥 좀 약간 떡처럼 된 짜장면이야. 그냥 맛있어. 아까도 맛있었을 거고 지금도 맛있을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밥을 6시에 먹으니까 5시에 도착하게 주문해서 1시간을 묵혀놓지는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일 때 먹냐면 시켜놓고 일이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나중에 먹게 되는 경우, 아니면 맛있다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기다리는 경우. 둘 다 딱 그 적당하게 배고픈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불리는 동안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심리전이 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맛있어지는 부분. 이게 식잖아요. 이게 식은 게 포인트잖아. 식으니까 간이 세져. 그래서 진해졌다고 느껴. 면발에 흡수돼서도 있겠지만 실제로 식으면 짜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막 엄청 맛있어진다? 이거까진 모르겠고, 그냥 먹을만하다. 통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거. 통닭하고 양념통닭 딱 시켜가지고 두세 조각 먹고 다음날 먹는 거야, 다음날. 그리고 그거를 렌즈를 안 돌려. 그러면 그게 그 양념통닭의 양념이 껍데기에 이제 배면서 약간 그 황태포처럼 되거든요. 아, 그게 막 딱딱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껍데기가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그 차가운 그 꾸덕꾸덕한 맛이 있어. 그 느낌으로 좀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양념치킨 그렇게 하루 지나고 나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막 갓 왔을 때보다 맛있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각자 다른 맛이야. 짜장면 하나를 두 가지 짜장면으로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먹냐 안 먹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굳이 막 1시간을 기다릴 것 같진 않다. 근데 배달이 왔는데 막 급하게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안 들 것 같다. 근데 깨달아 버렸어. 짜장면을 급하게 안 먹어도 된다는 걸. 그리고 식으니까 진짜 짜요, 좀. 유튜브 영상도 몇 달씩 묵혀서 다시 보면 더 재밌음.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먹어도 맛있고 냅둬도 맛있고. 아, 하우 잘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짜져요.